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현대차가 이번에 좀 2033년도까지의 이렇다 할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를 했었는데요. 2033년도까지 120조 원, 12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웨이라는 요것을 실행 방침 등의 주가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사실 이 현대차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영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현대차가 쏘아올린 요 작은 공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분야, 요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자,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 계획 등의 자율주행 테마까지도 같이 좀 덩달아서 수급을 받으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추진을 해서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이젠 앞으로 주행 중에 우리 운전자의 개입이 아예 필요가 없는 레벨 4 수준까지 개발하고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렇게 현대차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 이 자율주행 관련된 작은 공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우선은요, 이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이라고 해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바이클, 요거 약자입니다. 보시면 기존엔요, 이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형식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자동차를 뜻합니다. 원래는 기존엔요, 이 좋았던 이 좋은 하드웨어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다는 개념이었어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존에는 하드웨어가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완성도가 더욱 높은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 이 자율주행 시장 규모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모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22년도 기준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요, 4억 5,290만 달러였고요.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무려 23.5%로 2032년도까지 시장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 요 레벨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0단계, 1단계, 2단계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은 요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 정도로 지금 현재는 기술력의 평가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이 뭐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 쪽에선 이 레벨 4로 가기 위한 굉장히 좀 다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레벨 3 같은 경우는요, 조건부 자율주행인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주행 제어와 또 주행 중 이 변수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속도로라는 이런 이 특별한 방해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자율주행을 자기 알아서 스스로 하지만 어떠한 위험 요소나 어떠한 변수가 좀 발생이 된다면 이럴 때 이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간다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이 레벨 4는 여러분들 굳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도로, 이 국도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주행 제어와 좀 더불어서 주행 책임도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레벨 4가 됐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보단 이 회사 측의 책임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이라 해서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흔하게 SF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인데, 운전자가 없이 자동차가 혼자 운전을 하고 이젠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탑승자가 자동차에 타가지고 이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 없이 자기가 알아서 탑승자의 목적지까지 바래다주고, 약간 그 정도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과연 어떤 기술들이 중요한지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센서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AI 및 머신러닝, 그리고 세 번째가 지도 및 위치 인식 기술, 그리고 네 번째가 결정 및 제어 시스템, 그리고 다섯 번째가 통신 기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이버 보안 기술. 요 정도가 이제 좀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센서
센서 기술 같은 경우에 뭐 라이다 아니면 뭐 카메라 그리고 뭐 초음파 센서 이런 기술들이 좀 집약적으로 좀 포함이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여러분들 다들 잘 알 것 같아요. 뭐 컴퓨터 비전 아니면 뭐 데이터 퓨전 아니면 뭐 딥러닝 뭐 이런 이제 모델들이 좀 속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지도 및 위치 인식 기술은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GPS 있죠. 이 GPS와 관성 측정 장치라 해서 IMU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요거 관련된 기술들이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한데 모여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제 네 번째, 결정 및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 경로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모션을 제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이 연속 같은 이런 뭐 장애물이나 아니면 갑자기 막 어린아이가 막 뛰어들어왔을 때, 도로에 뛰어들어왔을 때 이 장애물을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 1번부터 4번까지 통틀어서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통신 기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V2X라는 기술인데 바이클 투 에브리띵의 약자입니다. 이 통신 기술이 장착이 되면요, 차와 차, 그리고 아니면 차와 뭐 인프라, 도로 같은 인프라, 그리고 뭐 차와 네트워크, 뭐 신호등 같은 뭐 이런 네트워크 있죠. 얘네가 알아서 막 통신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 AI나 머신러닝 같은 어떠한 IT 관련된 기술들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킹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까지 이렇게 총 묶어서 6개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 길이 관계상 너무나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 우리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조금 더 하나하나 좀 딥한 내용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야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가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요건요, 뭐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자, 보시면 애당초 이 스마트폰 시장과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보신다면요, 우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작사가 있을 겁니다. 뭐 삼성, 뭐 샤오미, 애플 같이, 애플도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하드웨어 기업이기도 하죠. 뭐 아이팟이나 아이폰 같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 제작사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소프트웨어 제작사 만나서 이렇게 통신사 SK, LG, KT와 같이 만나서 이제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요,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패턴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엔요, 이 하드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한 요 정도만 우리가 좀 참고를 했다면 사실 그 전까지 이 통신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 1번부터 4번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가 집약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통신 기술, 이 V2X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이클 투 에브리띵.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제작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통신사와 어느 만큼 좀 수월하게 연동이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제가 원래 기존엔요, 이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는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안에 하드웨어를 맞추는 이런 형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사를 어느 기업에서 맡을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어느 회사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염두에만 좀 두셔라. 이렇게까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연결고리에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러프하게만 좀 살펴보시면요, 뭐 일단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카메라 제조업,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조업.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제조업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만큼 지금 이제 테슬라나 애플과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렇게 좀 제작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요, 사실 이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처럼 이미 시장에 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이런 아키텍처,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OS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앞으로 이쪽 소프트웨어 제조업 시장을 장악을 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주요한 포커스를 두고 추적 관찰을 하신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빨리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이 차량용 카메라 업종 전망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라이다나 뭐 초음파 그리고 뭐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그 부분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차량용 반도체 업종이 파운드리 업종이 있죠. 이쪽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기존 내연기관의 차량에 필요한 훨씬 더 많은 전자 부품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전자장치, 제어장치 그리고 센서 전원을 공급을 하므로 이러한 전자 시스템을 필수 구성 요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혹시 이 반도체 업종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자료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회사는 누가 될 것인가? 요게 사실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시대 때는 이 개방형 아키텍처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성공을 거뒀고 모바일 시대에는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같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는 테슬라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죠. 자, 그치만 테슬라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이쪽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조금 더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서만큼은 이 소프트웨어 여기 관련돼서 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 어디 한 군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이런 시대의 흐름은 여러분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슈어소프트테크 요 기업 자체는 현대차와 또 소프트웨어 그룹 17개사와 미래 자동차 시스템 가속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웨이버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요, 이 공간 정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코리아 FT,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그 외에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뭐 라이콤 이런 부분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제가 아까 이 필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기술을 가진 이 기업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누가 대장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쏙 넣어두신다면 확실히 좀 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공부는요, 여러분들 저희 데이업 채널 종종 놀러 오셔서 같이 저희 멘토들과 공부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늘 영상 정리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